자, 그러면 박은정 의원님, 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현안 청문회 제안을 하셨는데요. 오늘 법사위 회의가 너무 힘들게 지금 진행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아마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조희대 한덕수 회동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판을 벌려가지고 이 조희대를 비호하시려는,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시면서 뭔가 한번 판을 한번 벌여가지고 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어서 정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지금 오전부터 국회 입법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회의 방해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안 청문회를 제안을 제가 찬성을 드리고, 국민의힘께서는 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 관련해서 민주당 당대표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 법사위원님 등등 전방위적인 지금 고발을 통해서 정쟁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법 쿠데타는 대법원이 저질렀는데 왜 윤석열 내란 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이 더 큰 소리 치고 국민들을 대리해서 묻고 있는 지금 여당 혹은 조국혁신당 또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윽박 지르고 이런 이 적반하장의 이 법사위는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이 한덕수 조희대의 그 회동을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이 국기문란에 대해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저도 제안드립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국헌을 문란한 사안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크고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표 그 파기환송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해명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 조희대를 불러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내란 전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차량 운행 일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등을 포함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무슨 상의를 해서 단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낱낱이 규명해서 국민들께 저는 해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대법원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현안 청문회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 조희대를 반드시, 그리고 조희대에게 부역한 대법관 10명과 그 재판 연구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심우정 사진 띄워주세요. 자, 신흥석 증인께 묻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특검에 17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본인 대표적 친윤 검사인데요. 특수검사 하셨죠? 근데 위원님, 제가 특수를 평검사 때 좀 했던 건 맞는데 친윤검사라고 그렇게 하신 건 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심우정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으세요? 본인 특수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감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잘 모르는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구속 취소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시 항고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잘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회의 본인이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특검에 가가지고 17시간 조사를 받고 지금 오늘 내일 구속할지 말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위원님, 구속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제가 처리하지 않은 업무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잘했습니까 그러면? 즉시한 거 포기한 거? 위원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좀 뭐랄까 잘 모르는 상황이. 본인은 구속기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시로 계산했어요? 검사 때. 시로 계산한 걸로, 네. 날로 계산한 걸로 기억합니다. 시로 계산해서 풀어줬어요.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법한 결정입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대검의 부장들이 화면 올려주세요.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3월 8일 날 특수수사본부는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즉시항고는 위헌이 아니라고 이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과거의 검찰국장 당시에 즉시항고 해야 된다고 밝힌 적도 있는데 특수검사들의 즉시항고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대검은 검찰총장 심우정은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기 법사위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석방한 후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검사들, 대검 부장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즉시항고를 또다시 포기했습니다. 심우정의 범죄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3월 8일 이후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특수본 검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즉시항고 포기 등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당시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저렇게 수사를 받고 구속을 앞두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검사들 이 지난 윤석열 검찰 정권 당시에 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여기 나온 이 친윤 검사들이 뭐 잘났다고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화영 연어 파티에 대해서 법무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연어 파티를 한 정황이 있다고. 법무부에서 그런 발표까지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고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그 어떤 법 위에 있으면서 군림하고 국민들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을 하셔야 돼요. 윤석열 내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은석 증인께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건진 법사 관련해서 띠지가 없어졌습니다. 띠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 사건 담당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저거는 건진 법사의 알선 수재를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희 5천만 원 감봉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흥석 증인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요. 저거 감봉권 띠지에 있는 지문 감식 하셨어요? 지문 감식 안 했습니다. 네. 저 띠지에 지문이 누구 지문이 있는지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수사팀의 지문이 있을 것이고 띠지 센 사람들 지문이 있을 것이고 저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지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문 감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 감식도 안 하고 띠지를 잃어버렸어요.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 돈 5천만 원 돌려줘야 돼요. 건진 법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알선 수재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못하면 이 수사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저 압수물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거 맞습니까? 신행석 증인. 저희가 그 건진법사의 아니 그러니까 저 돈을 저 수사를 못하면은 저 돈 건진법사한테 5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돌려주는 거 맞습니까? 건진법사한테. 저희가 저 5천만 원 돌려주게 생겼어요. 지금 핵심 증거를 잊어버리고 그 증거 인멸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도 혹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없는 상태에서 건진법사에게 저 돈 돌려줘야 되는 건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건진법사 관련된 전성배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범죄 혐의 있는 문자들은 다 저희가 포렌식 과정에서 적출해서 다 영장으로 새로 받아서 다 혐의를 입건해서 저희가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특검에 넘어가서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1분 더.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1분 더 드리면 드릴게요. 사실 그만하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드릴게요. 남부지검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마지막 저 수사관들이 댓글을 달고 있어요. 이 관봉권 띠지 지문 감식도 안 하고 추적도 안 하고 추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부지검에서 똑바로 안 해가지고요. 이 띠지에 대해서는 지문 감식을 해야 됩니다. 왜 저 돈을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 건진의 지문은 나오겠죠. 누가 줬는지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띠지를 분실했단 말이죠. 1월 달에 주임검사가 알았는데 4월에 보고했는 게 말이 됩니까? 건진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수사관들이 댓글 올려주세요. 수사관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남부지검 신흥섭 검사장의 남부지검에 대해서 일 처리 똑바로 못해서 검찰이 수사관들이 저렇게 검사에 대해서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왜 우리한테 책임을 미루냐. 검사는 자기는 한 적 없다. 지금 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 못 느끼십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5분입니다. 사법부가 대선을 개입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호하시고 토론 중입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토론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했는지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묻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와서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국민들께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본인들이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고발도 하셨습니다. 고발하셨으면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법부는 성역입니까?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왜 국민들이 못 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을 저질렀다고요.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리해서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법 쿠데타에 가담했던 대법관들과 재판 연구관들과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왜 그 사법 쿠데타가 이루어졌는지 국회에서 물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토론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토론하고 있단 말입니다.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네, 박은정 의원님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조희대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4월 22일 노태학 대법관에 대해서 회피 결정을 했고 전날은 제대로 된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일 단 한 차례 기일을 열고 전날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10대 2가 4월 24일 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단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가 완성됐고 대법관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5월 1일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왜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와 그것을 상의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날리고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한덕수의 대선 선대위원장을 했는지 그 물음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와 상의해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 물음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는 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이 의혹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민주당 대표부터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들까지 모두 고발하셨잖아요. 고발하셨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하고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 규명을 통해서 범죄가 확인이 되면 법사위에서 고발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네, 의사 진행이 방해가 됐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님이 차분히 본인 그 의사 토론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2분간 마이크를 넣어주십시오. 그냥 차분하게 낮춰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분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저렇게 흥분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난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4월 22일 노태학 대법관에 대한 회피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4일 단 한 차례의 기회를 통해서 대법관 전원이 합의를 했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금 법조인들, 판사님들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대법관들이 주임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다음 기일이 잡히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4월 22일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4월 24일 단 한 차례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한 것,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들까지 줄줄이 다 고소해서 의혹을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왜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런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을 대리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대법관들의 그 사건에 대한 심리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어요. 제대로 사건을 심리해야 되고 기록을 보고 7만 페이지에 되는 기록을 보고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그 사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그 심리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로 밝혀야 되는 수사 의뢰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 순서는 박은정 의원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증인
국정원장께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화면 올려주세요. 윤석열 로부터 고발 사주 받아서 그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저희 고발하라고 윤석열이 시켰잖아요. 국정원이 제가 그- 고발한 거 아닙니까? 뭘 국정원에서 뭘 하는데 제가 본인이 정확하게- 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국정원장인데. 아니 원장이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에서 하면 국정원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고발장에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저런 기소실장 이름 허위로 써가지고 고발장 작성했던데 이거 내부 감찰한 게 최혁이라는 검사 맞습니까? 예, 그 당시 그 최혁 검사가 다 파견 나와 있었던 검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최혁이라는 검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감찰해가지고 국정원장을 무고하게 고발하는 일을 벌린 거네요. 윤석열 지시받아가지고 아니 그 파견 네? 검사 감찰 결과를 믿고 파견 검사가 시키는 대로 국정원장이 고발한 거네요. 아니, 지금 예, 저 사건 지금 오늘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나오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재판받고 있어요. 국정원의 원장이 삭제 지시도 안 하고 그 보고서는 그대로 국정원의 서버에 보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 지시해서 보고서 없다고 그런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어미준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하고 어미준 증인 나와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예. 부천지청장이실 때 그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잘 송치했고 부장 검사가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 부천지청에서 어떻게 하다가 무혐의가 됐습니까? 주임 검사 차장 이렇게 대검 모두 무혐의 검찰이 의견이 똑바로 수사도 못하고 노동청에서 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를 지금 쿠팡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거를 무혐의를 그냥 대가당 해가지고 저희가 쿠팡이 잘했다는 거 검찰에서 아니고요. 이런 사건을 무혐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변호사 문제 그 다음에 쿠팡에 대통령실의 쿠팡으로 많은 사람들이 쿠팡에 고위직으로 갔어요. 쿠팡 살리게 하면서 이게 무슨 어쨌든 이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멀쩡한 사건 이렇게 무혐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검찰이 수사해요? 저희도 제대로 해야지. 법리만 되면 처벌하려고 했고 법리가 근로자들 되니까 지금 주임 검사가 주임 부장이 지금 기소해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무혐의를 해요 이런 사건을? 법리 안 맞으면 무혐의할 수밖에 다음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검사들이 무슨 수사를 잘합니까? 국정원 파견 나가가지고 무고하게 고발장 작성시키고 멀쩡하게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 어떻게 했는지 막 무혐의를 해버리고 그래서 부장검사가 지금 차장검사 지청장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청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부장검사가 그렇게 합니까? 뭔 수사를 잘해요? 수사권 줘야 됩니까? 저 최재형 검사님, 네, 최재형 증인 이 띠지 사건 관봉권을 압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관봉권이라는 거는 부장하고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하셨어요? 이게 저는- 대통령 관련 중요 사건이잖아요. 감봉권 형태로 압수했다는 것은 보고 다 보고했어요. 그런데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보고 다 했습니까? 저는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부장한테만 부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위에는 보고 안 하고요. 제가 부장은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했대요. 저는 박건욱 부장님, 차장 검사장한테 관봉권으로 압수했다는 거 보고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이 중요한 최재현 사건에 부장이 보고했으면 아마 보고는 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현 검사가 보고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관봉권 이게 중요하게 관봉권 상태로 압수가 됐다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이 대통령 관련한 지금 최재형 검사 말로는 뭐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여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관봉권 형식으로 압수됐다는 거를 보고를 했는지 얼마까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박강수 과장님 나와보세요. 자, 이게 띠지하고 비닐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남부지검에서 왜 없어졌는지 이게 진상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1분 네, 2분 더 드리세요. 조사가 돼야 되는데 과에서 사건과에서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도 CCTV 있죠. 엘리베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CTV가 싹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띠지하고 비닐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서로 말을 지금 미루면서 CCTV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CTV 어디에서 이 감봉건이 전달이 되고 인계가 되면서 띠지가 비닐이 언제 해체가 됐는지 CCTV 확인하면은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CCTV 확인도 안 했단 말입니다. 남부지검이 안 했습니까? CCTV 확인은 못했습니다. CCTV도 확인 안 하고 지문도 감식 안 하고 도대체 검찰이 무슨 수사를 똑바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최재현 검사님, 네. 압수 목록에 그러면 네. 감봉권, 띠지 이게 압수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봉권 띠지는 압수 목록에 넣지도 않고 감봉권 띠지는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증거가 인멸된 건데요. 다만 사진은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사진은 남아 있어도 현금 말고 감봉권과 띠지는 압수 목록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번호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랑스럽게 수사했다 그래요. 아까 물어보신 부분은 전체 사건에 압수물조차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이 검사들. 압수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겁니다. 압수물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검사. 이 자기 수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이 검사. 압수 목록에 제대로 기재조차 하지 못하는 이 검사들한테 무슨 수사권을 줘서 제대로 처리를 하라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1월 9일 날 없어졌으면 그러면은 최재현 검사는 없어진 거 확인하고 3개월 있다가 보고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고 이 언론 보도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저한테 확인이 왔습니다. 제가 청을 떠나기 전에 이 감봉권 띠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팀원들에게 알려줬고요. 검사들에게. 그 검사 중 한 명이 저에게 그때 그 띠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기억을 하느냐라고 물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은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검찰의 보고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윤석열 검찰 이후에. 어, 검사가 이런 감봉권 같은 중요한 게 없어졌으면 위에 빨리빨리 보고하고 그럼 진상을 규명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게 차례예요. 절차고. 그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에 본인 특수직무유기라고 지금 이 경찰이 얘기하는데 본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거. 뭐 보고가 왜 안 했습니까? 당시 김건희 목걸이 수사 진행되고 있었고요. 김건희 목걸이 감봉권 얘기하는데 왜 목걸이 얘기합니까? 제가 수사하고 있던 수사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네, 답변 제안하겠습니다.